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난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힘차게 출발한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오늘은 파란불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 하락폭이 큰데요.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조정이 좀 강하고요. 게임주들도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7%가량 빠지면서 연일 주가 하락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죠. 최근 한 달 동안만 3조 원 넘게 매도한 외국인이 오늘도 양시장에서 합해서 한 7천억 원가량 좀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 안립 같은 정통적인 테마주들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AI 쪽을 워낙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도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건설 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수혜주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은 부진합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제 모레로 성큼 다가왔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부도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FOMC에서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폭이 1%가 아니라 0.5%도 아니라 0.25%일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께서 이미 말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한때는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1%가 아니구나, 0.25구나, 괜찮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0.25라는 말은 뒤에 뭘 할 건가가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FOMC가 굉장히 기다려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중국 제재 그리고 러시아 제재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또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점들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 지금 선진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에서 외국인들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쪽으로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에서도 이제 제일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와야 될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약간 어정쩡해요. 신흥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신흥국 중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진다, 선진국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들 때문에 역시 매도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다 보면은 무거운 종목의 비중이 많으면 좋을 때가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데로 돈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무거워진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도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품이다라고 많이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공매도에 다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시나 많은 물량들이 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락이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들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상담도 몇 번을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도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사면 안 된다, 살 필요가 없다, 가치가 별로 없다, 거품이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도 뭔가 좀 꿈과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폭폭 하락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계속 반등이 줄 것이고 변동이야 있겠지만 전체 그림으로는 거품이 빠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루한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나갈 때 매도하시는 것이 맞지 오늘 이제 와가지고 손절을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으로 봐야 될 것은요. 셀트리온 같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분식회계, 뭐 고의적이다, 고의적이지 않다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고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 많이 나왔고 그렇게 결론 나면서 분식회계 꼬리표가 지금은 싹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 실적이 좋고 이렇게 좋은 기업이 싸게 내려와 있는 지금 현대 자리가 역시나 매수의 기회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실적 있는 기업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실적이 안 좋은데 제약 바이오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기업들 말고 실적이 좋은데 가지 못했던 기업들은 셀트리온이 약간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 같이 발맞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지수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떨어지겠지만 그 말은 올라왔던 기업들, 뭐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 모비스 이런 등등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이 떨어지는 거지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은 올라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바뀜,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지 않았던 기업들을 잡아놔야 되는 건데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역시나 제약 바이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은 저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맞고 실적이 좋은데 올라가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 차례가 올 테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잡은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반등 시 탈출을 노려야 되는 거고 들고 가게 된다면 시간도 많이 뺏길 거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장기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5년, 10년 시간이 좀 많이 뺏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한때 불타올랐던 종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FOMC니 러시아 파산설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내 종목이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진짜로 초보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요일에 초점을 맞추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에서 놀 때 내 보트는 어떨까요? 내 튜브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태풍이 분다라는 거죠. 태풍이 불면 내 보트가 무슨 말이며 내 저 튜브가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튜브 한 개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개 더 사야 되겠어요? 한 개 더 해서 2개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추가 매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2개도 뒤집어집니다. 결국 추가 매수라도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태풍이 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물에 떠 있는 튜브라든가 물에 떠 있는 보트를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은요. 저는 좋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버려 둬라.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뭐든 간에 대부분 밀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오늘도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듯이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그 변화를 보면서 내려가는데 이번 내려가는 장세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업종들이 움직여 주는구나. 그럼 내가 이런 섹터로 좀 옮겨 볼까? 아니면 내가 그런 섹터를 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 볼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떠한 힌트라든가 어떤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말했던 지수가 아래쪽으로는 2600포인트가 될 거고요. 위쪽으로는 2750포인트, 2800포인트가 될 텐데 요 위쪽과 이 아래쪽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상승도 아닐 것이며 하락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차트를 보는 것은 그냥 느낌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내려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있죠.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2600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하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섣불리 매수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전략을 전체적으로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600포인트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셀트리온 회계가 고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증선이의 감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좀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아난티 20%를 가지고 있는데 수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
매수가는요? 여보세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돼? 13,400원입니다. 예, 매수가는 13,400원에 20%.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손실이 큰 상황이고 또 많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멘토님. 이제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는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지금 오히려 피해를 좀 받고 있는 업종이긴 한데 요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되게 웃긴 거예요. 네. 남북 경협주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었다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전에 어이없게 쓸데없이 거품만 겁나게 많이 올라왔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올라온 게 문제였던 거죠. 네. 그걸 산 게 또 문제인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 경협을 해서 우리나라가 뭐 38선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뭐 뚫려가지고 지금 북한 뭐 주민들께서 내려와가지고 아난티 힐튼 호텔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매출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김정은이 와가지고 야 이거 힐튼 호텔 쓰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주가만 올라간 거를 그거를 남북 경협이다. 우와 사자. 이게 웃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테마라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주식은 테마라는 형태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마는 결국 제가 테마로 흥한 자 테마로 망한다. 이게 이제 주식계 뭐 거의 뭐 받아들이는 격언 같은 거거든요. 결국 지금은 아난티 이런 거는 사실은 매수하신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이거는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너무 테마성으로만 급등이 된 기업이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당장 최근에 뭐 작년 한 말쯤에 매수하신 건가요? 이게 작년 한 7월 달인가. 그러니까요. 작년 한 중순쯤 네네. 말쯤 돼가지고 요 최근에 올라왔을 네네. 때 그죠? 저 네네. 상황에 매수하신 건데 저 때는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올라왔던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다. 끝나가면 이런 아난티와 같은 이런 호텔 관련주라든지 여행업종, 숙박업 이런 거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이렇게 한때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바른 투자는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싸게 사는 게 투자인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 분위기 이때에서 올라갔을 때 사는 거는 당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를 분석하는 게 투자자의 몫인데 지금 WHO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비상사태에 대한 그 시국을 선언을 한번 했잖아요. 2020년 3월에. 네네. 근데 야 이거 이제는 종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들어가고 있대요. 그 말은 네네. 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그러니까 뭐 빠르면 이번 주, 느리면은 뭐 이번 달 안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말은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지금 마스크를 벌써 던지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이제 코로나가 진짜로 끝이 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뭐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뭔가 다가오기 시작을 했죠. 그죠? 네네. 그래서 단순히 뭐 남북 경협에 뭐 힘이 안 되니까는 빠졌네 하는데 남북 경협으로 수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이 그냥 그런 기분 탓으로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산 사람들이나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고 있는 거지. 조금 멀리 본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더 사고 있는데요. 싶죠? 네. 안 이게 됩니다. 지금 더 사면 안 됩니까? 네, 지금 많으시다면서요. 네. 네. 상담 딱 처음 시작하자마자 좀 수량이 많습니다라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미 부담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네네. 말한 것 때문에 야 문현진이가 앞으로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가 더 사면 지금 수익 보겠는데 이 욕심이거든요. 네. 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이미 지금 잘못된 네네. 그릇된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비중을 위해서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나의 실패로 인정을 하고 반등 나갈 때 본전 정도에서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는 문현진이가 저 8,000원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을 했구나. 저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8,000원대 그래 WHO에서 취소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나도 저때 싸게 사면은 물려서 본전 찾는 게 아니라 사서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음번 매매에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본전을 찾기 위해서 이걸 가격을 좀 낮추고 싶은데 빨리 본전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사는 건 무리겠습니까? 예, 지금에서? 무리입니다. 제가 쓰는 책 중에 내가 생각한 건 다 틀렸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예, 개미들이 생각하는 거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지식이 있거나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든요. 이거는 추가하면서 안 하셔도 본전 찾는 건 가능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안 하시고 가져가는 게 저는 리스크 관리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중이 커졌는데 여기서 네.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밀렸다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5천 원까지요. 그러면 추가 매수한 네, 돈까지 네. 물리는데 그때는 아마 시청자님 머릿속에는 문현진 욕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고민이세요? 볼리티어, 예, 플래티어 예, 예. 17,500원에 20%. 17,500원에 20%. 예, 예, 알겠습니다. 플래티어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시청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아마 많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상장하고 나서 뭐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멘토님. 뭐 이제 좀 그만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보세요? 신규 상장주들이 있어요. 뭐 상장된 지 예, 1년이 안 안녕하세요. 되거나 뭐 2년이 안녕하세요. 1년이 안 되거나 2년이 안 된 그런 네.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시는 건요. 그냥 도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걸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도 없고요. 뭐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상장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가예요. 이거를 제가 누누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상장되기 전에도 주식이라는 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비상장 주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단계를 거쳐서 상장 단계로 오게 되는데 그 상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진짜 신분의 변화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거의 뭐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간다면은 노비가 갑자기 저기 뭐 영의정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경사겠습니까? 과거 급제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비상장 주식에 있던 그 주가가 어떻게 돼서 상장이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폭등해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플래티어라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걸 이미 인식한 상태에 출발을 해야 돼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면 예. 지금 이 자리는요,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냐면은 제가 차트 지금 플래티어 차트를 띄워놨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보이잖아요. 예, 예. 차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카카오라는 기업으로 좀 바꿔볼 텐데요. 자,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빠져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이거는 많이 빠진 걸까요? 더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바닥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죠. 적어도. 예. 그죠? 근데 플래티어는 요 자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리만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죠. 카카오도. 예. 그냥 이렇게 확대를 해놔버리니까. 그러니 앞에 있는 걸 다 생략을 해버리니까 시청자님 눈에는 플래티어가 많이 빠져 보이지만 저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딱히 의미가 없다. 이런 종목은 전문가가 별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차트적인 움직임을 대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15,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예요. 이거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그 차트가 가진 모양 때문에 생긴 힘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힘만 노려서 반등 나올 때 2만 원이나 뭐 22,000원 정도에서 탈출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15,800원, 15,500원이 밀리게 되면 저는 손절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플래티어라는 기업은 좋고 나쁘고랑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 이해가 되셨어요? 차트만 딱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자리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한원 시스템. 이 한온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13,800원에 20%. 네, 한온 시스템 13,800원에 20%. 예. 예, 알겠습니다. 한온 시스템도 요즘 뭐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혹시 지난주 기억나세요? 제가 자동차 관련주 사신 분들 이제 시간 좀 많이 뺏길 거다. 네, 그래서 맞아요. 현대차 사신 분들, 기아차 사신 예.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 만도 상담할 때 예. 이야기했거든요. 한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걸 사셨다라는 것 자체가 뭐 수익을 보려고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목표는 시청자님이 원하신 건 수익이었겠지만 수익이 원하는 사람이 이런 거 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일단 자동차 관련주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거 맞는데요.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뭐 경제 방송이라든가 뉴스 이런 걸 보면은 물가 올라간다는 이야기 많이 보이죠, 그죠? 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 올라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얘가 하고 있는 업종을 한번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뭐 기계 부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얘들이 부품 만들 때 우리나라 땅을 팔면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부품 만들려면 자원을 사와야 되는데 지금 자원 가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싸요. 아니가 아니고요. 매각한다 그래서 그런 거에 속으신 거예요. 산업. 그러니까 속으신 거예요, 그렇게. 매각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게 사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좋다는 이야기 들었든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들었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이유 때문에 샀든 비싸게 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유를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비싸게 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뭐 한다 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하니까 뭐 더 간다고 하니까 수익 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좋은 회사라고 하니까 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런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사서 그렇게 될 때 팔아내는 게 투자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잘못하신 거고요. 팔아야 될까요? 지금 요거는 뭐 팔아야 될까요가 아니라 뭐 장기 투자 개념을 잡고 계시는 건지 제가 뭐 단기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님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장기로 보고 있어요. 장기로 보실 거면 한 5년 보셔야 돼요. 아, 그 그래요?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5년 들으니까. 그죠? 안 돼요. 지금은 이거는 한 8,000원이나 6,000원 정도 내려가야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8,000원 정도 내려갔을 때는요. 이거는 진짜 와, 이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저는 여기 8,000원까지 온다면 저는 은행에 있는 적금부터 해갖고 뭐 다 깨서 놓고 싶어요. 왜? 좋은 걸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좋은 거고요. 지금은 매각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00원에서 지금 일단 지지가 되든 안 되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000원에서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 반등을 한번 줄 수 있는데 그때 12,000원 정도 이상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어요. 10,000원에 지지가 된다면요. 네. 저기서 지지가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0원, 6,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요. 저 때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왔을 때 중요한 건 매각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는 예. 그런 이슈 때문에 사셨을 때 제대로 되는 결과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그 이후에 10,000원에서 반등이 나가면 또 매각을 다시 하네 마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또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중요했구나라는 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함영전자요. 예, 삼형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원에 네, 70%요. 1,300원에 70%. 네.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시청자님? 저번 주에 했어요. 저번 주에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삼형전자.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일단 시청자님은 시청자님만의 어떤 뭐 목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뭐 매수 기준 같은 게 있으셔서 이거 잡으신 건가요? 네, 생각은 13,000원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운빨, 나의 촉, 예. 네. 나의 감. 아니요. 그러면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 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한 13,000원 정도로 올라가서 지금 10,000원대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아,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13,000원까지 올라가서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지금 저는 명확한 기준이나 어떤 뭐 근거를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데서 그렇게까지 많이 사질 않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차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차트 패턴 중에 이렇게 요런 모양을 만들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보이세요? TV에? 네, 네, 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한자 약간 외산자 이렇게 좀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네. 네, 이런 외산자 형태로 약간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영어로 한다면 헤드 앤 숄더라고 해요. 가운데 머리가 있고 옆에 이렇게 어깨가 있고요.
네. 이런 패턴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된다라고 보냐면요. 하락한다라고 봐요. 촉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저도 전문가 안 해요. 제가 네, TV에 나와서 알겠습니다. 상담할 이유도 없어요. 촉으로 해서 모두가 돈을 버는데 뭐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전부 다 가물하면 되지, 그죠? 네. 근데 이거 지금 좀 잘못된 투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자리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사가지고 매매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샀을 때 반등 나갔을 때 이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70% 만 비중이라는 원이 것은요. 만원, 뭐 네. 9,800원, 9,900원 이렇게 손절 라인 정해놓고요. 이 자리 무너지면 네. 정말 큰일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손절하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좀 클 겁니다. 비중이 컸기 때문에요. 네. 예.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원래. 이해가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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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삼형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부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품 기업들 지금 이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면은 13,000원까지 이때까지 올라갔으니까 가겠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상황이 똑같으면 그렇게 가겠죠. 네. 근데 이번엔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이번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우셔야 되는 게 차트만 봐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지금은 10,000원짜리 또는 9,900원짜리 손절 라인 정해놓고 깔끔하게 손절하시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반등 시 11,000원대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자세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은 세미나에서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언제 열리나요, 세미나? 네, 오늘 8시에 열립니다. 네. 제가 오늘 뭘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TV 방송을 보면서 나오는 전문가를 보면 근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가 잘하면 지 혼자 하지. 네. 뭐 이런 생각을 분명 할 거라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에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신다면은 그냥 채팅으로 지가 잘하면 지가 하지 이러지 마시고 와가지고 한번 드러나 보세요. 그래서 8시 문현진 주챔 TV 검색하셔서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8시 참석을 하셔서 또 모멘토님과 함께 소통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조막소님께서 삼성화재 18만 4천 원에 20%. 금리 인상 후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목표가 23만 원 보고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자동차 보험료는 이제 인하하기로 지금 보험사들이 다 결정을 한 상태긴 합니다만 어쨌든 목표가 23만 원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보험업계에 대해서 약간만 공부하셔도 알 수 있는 게 자동차 보험은요, 돈 벌려고 만든 보험이 아니에요. 예. 손실률이 굉장히 큰 보험이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해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동차 사놓고 자동차 보험 없이 차 타면 불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는 거고 약간 미끼 상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정보도 없고. 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은 맨날 전화 와서 자동차 보험 있으시네요. 실비 하나 하시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인하 이게 호재다, 악재다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보험료율 자체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보험사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득이 생길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고는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득이 생긴 날이 많았는가 하면요, 얘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회 구조를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훨씬 더 많아진 상태, 아니죠, 반대죠. 출생률이 더 적은 상태, 맞네요. 어쨌든 사망이 더 많은 상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인구의 연령은 평균 연령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사는 돈 낼 일만 더 많이 남은 상태예요. 그 말은 지금 앞으로 보험사에게 기회입니까라고 하면은 엄청난 악재만이 남아있는 이제 가시밭길을 걸어야 돼요.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돈 나갈 일만 많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사 제 생각에는 개편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 몇 개는 망할 것 같아요. 돈 줄 것도 없고 힘들다, 괴롭다, 손실이 난다 해갖고 매각 이야기 나오고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그게 먼 미래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은 좀 험난할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들고 있는다? 저는 왜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갈 때 지금 여기 16만 원짜리가 차트상으로는 지지 라인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분명 20만 원 이상까지 한번 반등 나와줄 텐데 그때 저는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고 가능하다면 그냥 오늘 매도하시고 다른 거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랑이님께서 현대해상 28,750원의 비중은 10%, 매수가 왔는데 지금 매도해야 할지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29,000원 50원까지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팔지 조금 더 수익을 노려볼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상담 그냥 복사 딱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똑같은 거잖아요. 업종이. 네. 그러니까 차트 모양도 잘 보시면은 똑같아요. 아까 삼성 화재는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빠지고 있는 거라면 지금 얘는 여기서 올라가서 빠지고 있잖아요. 결국 보험업계는 지금 꺾였어요. 이 사이클이라는 것이 한번 돌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이클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보통 다른 산업들은 뭐 3년 또는 5년, 뭐 6년마다 사이클이 돈다면 얘들은 그렇게 안 돌아요.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다가 주구장창 빠지고 주구장창 외면받다가 주구장창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굳이 저는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5,000원까지 단기 반등 나와줄 것 같아요. 삼성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매매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오라클님께서 현대사료 15,300원에 10%, 거래량이 다른 곡물주들에 비해서 적은데 잘못된 만남을 한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잘못된 만남은 아니죠.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멘토님. 네,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할지, 워낙 뭐 요즘 사료주들의 이슈가 또 강하기도 하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져가자.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뭐 식량 사태 이런 것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게 이제 도화선에 불을 지핀 거지. 네. 그게 이제 막 폭 터지고 다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식량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게임주 좋다 해서 게임주 사놨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요 하시는데 게임주가 순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주 자체가 모든 종목의 게임 관련 기업들 싹 다 올라가고 비료 관련주 전부 다 싹 다 올라가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TV에서 표현을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돌고 도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 타이밍이 아닌 것뿐인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현대사료 선택하셨잖아요. 시작을 얘로 봤잖아요. 그럼 시작을 얘로 발로 가야지 왜 딴 걸 보고 있습니까? 뭐 한일사료, 뭐 다른 우성사료 그런 걸 왜 보고 있어요? 그냥 얘로 시작했으면 얘로 끝내고 나오면 됩니다. 앞으로 사료는 현대사료만 보시면 돼요. 얘가 올라오지 않으면 사료주는 안 올라온 겁니다. 누구한테는요? 시청자님한테는요. 그래서 얘가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고 2만 원대 이상까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현대 미포조선 50% 87,000원. 87,000원에 50%.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들도 요즘 다시 조금 활기가 돌고는 있죠, 멘토님. 현대 미포조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매수하신 분들이나 추천하는 분들이나 거제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제도 가보시면은 이 자동차 조선하는 예. 업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난리 났어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조선업 살아난다. 조선업이 지금 뭐 수혜주다. 근데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아닌 걸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네. 적자예요, 얘들. 왜냐하면 돈 안 되는 수주만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수주량만 보니까 대박이다. 우와, 매출 규모가 기가 막힌다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수주라는 게 그래요. 배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수주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철강 가격 올라가는데 야, 계약했긴 했는데 야, 이렇게 팔라고 하니까 우리가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야, 이대로 다시 계약하면 안 돼라고 하면 수주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 할까요? 야, 계약한 대로 네가 지켜야지. 그럼 위약금 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될 일만 남았는데 그걸 고가에 들고 있다는 것은 그냥 속고 있는 거잖아요. 실상은 안 보고 겉만 보고 속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조선업황은 지금 별로 저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한때 이 2020년 이후로 2021년까지 불꽃을 태웠던 기업들은 올라가기가 힘들고 이제 앞으로 세대 교체가 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지금 상승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은 지금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시청자님은 지금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속고 있는 사람한테 파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도 좋다고 속고 사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줘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투자입니다.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사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게 문제지. 그죠? 그럼 87,000원까지 가겠어요? 그거는 얼마나 많이 속아주냐인데 그 속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좀 한번 해봅시다. 예. 아 얼마까지 사실 겁니까? 얼마까지 속으실 건데요? 87,000원까지 속으실 겁니까? 해갖고 그거 속는 사람들이 87,000원까지 제가 속을게요 하면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국 여기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까지 사줄지를 그냥 지켜보면서 눈치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87,000원에 파세요, 뭐 89,000원에 파세요, 9만 원에 파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은 계속해서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결국 지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3,000원까지 와서 얘가 버벅거리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눈치 싸움 하셔야죠. 매도하셔야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밀리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속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가보자 하고 본전에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네. 그렇게 매도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큰 손실 없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172,000원이요. 15%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172,000원에 15%.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멘토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셀트리온이 움직여주면은 얘도 좀 따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뭐 일단 얘가 비싸다, 뭐 싸다 이런 거는 일단 빼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적도 잘 나오죠. 네,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보다는 신규 상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고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상장됐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가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 또 뭐 기업이 괜찮다라고 자꾸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들은 초보자들은 제발 좀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판단의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시장 흐름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신규 상장 테마들은 분위기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제대로 잘 못했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뭐 백신 분위기도 있고 치료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셀트리온의 악재까지 조금 이렇게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빠질 때 약간 선방해줄 기업들이 저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돌겠다. 그래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아마 반등이 좀 나가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등 나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 자체가 고가 논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는 목표가 잡으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자리가 이제 14만 원대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13만 원짜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계단식으로 또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거기 떨어지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지하실 파고 갑니다. 네, 그래서 저기선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13만 5천 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깊은 늪을 같이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 상승 때 탈출하는 건데 시간이 좀 많이 뺏길 거라는 거. 그래서 시간을 뺏기거나 돈을 뺏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13만 5천 원입니다. 추가 매수 오게 되면 어디까지?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늪에 빠지시면 된다고요. 아, 네, 그렇게 빠지실 거면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고 시간을 뺏기셔야 되고요. 그게 싫다. 깔끔하게 좋아 하면 13만 5천 원대 그냥 손절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그거는 사실 취향 차이예요. 탕수육을 찍어 먹을 거냐 부어 먹을 거냐 싸우잖아요. 그죠? 네네. 그 왜 싸웁니까? 맛있는 걸 놔두고. 그러니까 시간을 뺏겨도 좋고 돈을 뺏겨도 좋은데 취향입니다. 나는 시간이 더 소중해라고 하면 돈을 뺏기시면 되고요. 나는 돈이 더 소중해라고 하면은 시간을 뺏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청자님이 선택할 문제인 거지 제가 권유하거나 강요할 문제는 아닙니다. 매수가 되면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네, 그거는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려다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셀트리온이 올라갈 때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제가 전문가로서 네.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13만 5천 원 도달시 손절 또는 추가 매수 계획을 스스로 선택을 하셔라. 반등이 나가면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그걸 목표로 잡고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전략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요. 네, 포스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6만 원 80%. 26만 원에 8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6만 원이면 뭐 어쨌든 최근 들어선 저점에서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철강 가격 이제 내수 가격 인상한다 이런 소식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일단 26만 원 사신 게 2020년 말, 뭐 2021년 초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사신 건가요? 1월 달. 1월 달, 최근 예, 1월. 예, 예. 그러면 잘 사신 거예요. 일단은 저 자리는 한번 반등 나갈 수 있는 저점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차트적으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건 잘하셨고요.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비중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매도를 안 했다라는 점이에요. 예, 예.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분들께 제가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포스코와 같은 이런 기업 사가지고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그 말은 일확천금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을 좀 챙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가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가든 말든 난 여기서 만족하고 조금 팔래 이게 더 중요해요. 예, 예.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거를 예. 술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술 취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취하려고 마시는 거잖아요, 술이라는 게. 근데 네. 취했을 때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필름 끊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네. 술 마시는 사람은 언제 그렇게 갑자기 필름 끊겼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조금 있을 때 난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고 일어날 줄 알아야 그런 사태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IT 성장주를 갖고 있다가 네. 전부 다 정리하고 이제 올해 그 금리 인상 그 네. 예상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피크아웃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익이 감익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그 리레이팅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그다음에 그 배당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또 작년에 또 그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주식 양도세제도 도입한다. 네, 일단 제가 그래가지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그렇게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상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네. 철강 가격 올라간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양도세가 뭐 어쩐다 배당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지금 시청자님이 아셔야 되는 건 가격이에요. 예. 가격과 매도 전략이 지금 전혀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주식에 기초가 안 된 분들이 그게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하나는요. 매도도 지금 못 하시는 분이 배당과 기업 뭐 운영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않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주가는 여기서 저점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포스코가 더 떨어진다라는 보장도 있어요. 20만 원까지나 17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 투자를 해서 돈 벌 수 있었다면 다 되겠죠. 근데 우리는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항상 하셔야 되는데 지금 80% 비중이 들어가신 분은 저는 리스크 관리는 전혀 없이 확신만 가득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청자님 생각하신 그 내용 제가 존중해 드리고 그 내용 가지고 투자하신 건 좋은데 리스크 관리 지금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타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지금 여기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고 가고 싶다는 욕심이 든다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왜? 술 마시는 사람 옆에서 제가 너 그만 먹어라 했는데 내가 더 마실 거야. 그래 마셔도 좋아. 그 대신에 이 뒷일이 사고가 터지거나 나중에 뭔 일 생기면 그건 다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조언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비중을 30% 이상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 다시 26만 원까지 떨어져서 횡보를 하게 되면 또 사면 되잖아요. 장기로 예,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30% 이상 매도 의견 드려보고요. 나머지로는 26만 내려왔을 때 저기서 지지가 또 되었을 때는 다시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면 떨어질 때에 대한 대비도 지금 좀 하셨으면 좋겠다. 철강 가격은 저는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얘한테 악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7만 원 고점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서 우하향해서 15만 원까지 저는 내려갈 거라고 봐요. 저의 전략이고 저의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뭐 더 못다한 이야기들을 세미나에서도 해주실 거잖아요, 멘토님, 그죠? 그렇죠. 저는 이제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려요. 네. 주식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잘하는 분들께서 상담받을 이유가 분명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전화하시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해드린 내용들 한 7년간 뭐 이렇게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운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쉬운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닿는 이야기 비율을 통해서 최대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해드리길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초가 정말 출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해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분들은 네가 잘하면 그렇게 혼자 하지라고 하거든요. 저는 주식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왜 안 하는지도 저는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좀 듣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를 참석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상담해 주신 멘토님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처럼 시장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플레이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기 정부의 정책주 찾기에 시장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5대 메가테크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중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5대 메가테크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줌인터넷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한가는 풀려 있고요. 2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인드랩도 보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차기 정부의 공약 수혜주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11%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2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공급망으로의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핵심 소재인 니켈과 리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지금 연일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분위기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소재주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틀 연속으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편입된 이후에 지금 공매도 폭탄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까지 외국인의 매도세 18거래일째 쏟아지고 있고요. 주가 7%의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36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주가는 오늘 상당히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7%의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3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값 쇼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수출도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이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를 원료로 한 비료 가동률이 45% 감소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사들 역시 가격 인상에 동참을 하면서 쇳값이 금값이 되는 상황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티플렉스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원전주 묶이기도 하고요. 니켈 등의 소재를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장 20% 강세를 연출하면서 7,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효성 OMB 비료 대장주입니다. 오늘장 거래량, 거래대금 강하게 동반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7%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주 대한제강,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2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